착오해야 하는 의사 표시. 이 착오는 착각과 같은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착오나 착각을 일으켰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모르고 한 거죠. 이 모른다는 게 착각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한 게 있어요. 앞에서 배웠죠. 통정의 표시가 그러했고요. 비진의 표시가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착오해야 하는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착각에 빠져서 한 의사 표시를 말한 거예요. 이러한 의사 표시의 효과에 대해서는요,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데 이 부분 주목하세요.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의 성격을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착오해야 하는 의사 표시의 경우 취소권 행사의 배제를 약정해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착오해야 하는 의사 표시의 경우 취소권 행사를 배제하겠다. 즉 앞으로 양 당사자가 우리 착오에 빠져도 취소하지 말자라고 이 배제하는 약정을 해도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법 제109조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취소권 행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때가 계약 체결 시점이죠. 계약 체결.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착각이 있었더라는 거죠. 즉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었더라는 거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소를 하겠죠. 그러면은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발생하죠?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취소라는 게 그러잖아요. 과거로 소급하는 거죠. 소급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서 모든 계약의 효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생각해 봅시다. 표의자는 좋겠죠. 착각을 했는데 모든 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효로 됐으니까 본인은 손해볼 게 없어요. 표의자는 좋습니다. 근데 이 상대방은 괜히 계약 체결한 거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 표의자 자기가 착각해서 자기 잘못을 해놓고는 소급적 무효로 해버리면은 이 상대방은 계약 체결하러 간 시간 쓰고 돈 쓰고 다음에는 계약 안 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이 많아지면은 아무도 계약 안 해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계약이 꽃인데 자본주의 경쟁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표의자의 취소할 수 있는 이 취소권 행사 요건을 좀 강화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법에 보면은 모든 경우 착오에 취소하는 게 아니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하찮은 부분에 착오 있다 해서 취소권 행사를 못하고요. 법률행위 내용 중에서 중요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하찮은 부분 갖고 착오했다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할 때만 진짜 중요할 때만 그 부분 착각했다 그러면 그걸 취소해 주겠다 이거고요. 이것만으로 이제 상대방 보호에 불충분하니까 요건이 또 있습니다. 표의자입니다. 표의자 착각한 사람이 이러한 착각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게 요건입니다. 착각한 사람에게 착각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표의자에게 1번, 2번 조건을 부과함에 의해서 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제 공평히 갖춰지는 거잖아요. 자, 해봅시다. 중중입니다. 착오해야 한 의사 표시에서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중중이에요. 중중. 암기해놓고 생각을 하세요. 중중입니다.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거예요. 다음은 입증 책임입니다. 이 입증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 암기를 합시다. 안 잊어먹기 위해서. 중과실상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입증 책임 관련해서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이 중과실상을 외우는 방법으로 과일 장사 아시죠? 과일 상인. 과실상입니다. 근데 중대한 과실이다 보니까 중과실상을 외우는 거예요. 즉 과일 상인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예외적인 거였죠. 그러면 입증에서 우리가 앞부분 배웠듯이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누구한테 줍니까? 착각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잘못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사고 친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객기 부린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표의자, 이 사람 누구죠? 착각한 사람이잖아요. 착각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착오해야 할 의사표시에서 중대한 과실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암기하는 방법은요. 중과실상이에요. 과실상인. 이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표의자가 입증해서 표의자가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지만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의자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표의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하는 방식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고 친 사람, 개그 부린 사람, 잘못한 사람, 착각한 사람, 그 사람이 결자 해지해라. 사고 친 사람이 입증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 중과실상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지 상대방이 유리하죠. 입증하게 되면 유리하게 될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하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중과실상, 과실상, 과실상, 중과실상. 앞부분에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 중요 부분이 뭐냐, 이 법 조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제 판례에 의하는 건데 그간 판례에 의해서 축적이 돼 있죠.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면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걸로 보고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는 말과 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건 다 사실 부분에 대한 착오였고요. 법률의 착오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법률의 착오는 뭐죠?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 근데 실제로는 처벌되는 거 뭐 이런 것부터 해서요.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법률을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률에서 그건 안 되게 돼 있더라.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 착오한 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봅니다. 그리고 판례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토지에서 현황에 대한 착오. 예를 들면은 농지인 줄 알았는데 하천이었던 경우.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한 착오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았던 게 있어요.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로 안 봤고요. 또 수량에 대한 착오, 경미한 수량의 착오에 대해서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 안 봤습니다. 자, 암기합시다. 수시는 아닙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요. 수시는 아니에요. 앞에 수는 뭡니까? 수량이고요. 뒤에 시는 뭐죠? 시가입니다. 해제된 계약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하자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 볼게요. 이 계약 해제에 대해서는요, 채권법에 있죠. 우리는 지금 현재 총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착오 취소는 현재 어디입니까? 총칙에 있죠. 양자는 다른 제도의 요건이 다릅니다. 법 규정도 달라요. 따라서 해제의 요건을 갖추면 해제할 수 있고요. 착오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양 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일단은 좋아요. 다음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이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내용상 보니까 물권법에 있겠죠. 근데 착오 취소는 어디에 있죠? 총칙에 있죠. 양자는 법 조문이 다르고요. 요건이 달라요. 따라서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담보 책임 성립하면요, 하자담보 책임 그대로 성립하는 거고요. 착오 취소 요건을 갖췄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해제하고 착오 취소, 하자담보 책임, 착오 취소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각자 요건이 갖춰졌으면 각자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가세요. 이 부분을 이제 굳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잖아요.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라요. 손해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 해줘야겠죠. 상대방이 청구하겠죠. 그런데 착오 취소의 경우는 손해배상 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됐다. 해제는 이거죠.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잖아요. 무효이니까 취소의 대상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헷갈릴까봐, 틀릴까봐 수험생들이. 그러나 해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데 착오 취소를 주장하게 되면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게 되니까 그러한 유리한 점 때문에 별도의 의의가 있어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다. 이제 이렇게 판례상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해제 제도는 별도로 있고 착오 취소는 별도로 있으니까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자 요건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자 담보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수험 경제적으로 공부합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제 109조에 있죠. 민법, 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입니다. 근데 불법 행위로 인한 했으니까 불법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않는다가 맞네요. 그래서 이 지문에 맞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착오 취소는 민법 조문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입니다. 법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 없냐 이 관련해서 취소 가능하다가 맞는 건데요. 착오 취소의 요건 중에서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그 다음에 중중이라고 그랬죠.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표의자에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표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이 일단 되죠. 이러한 경우는 취소를 못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인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대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착오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알았다가 아니라 이용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적극적이잖아요. 지금 이용이. 이거를 우리는 형법에서 뭐라 하죠?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또는 사기죄죠. 그냥 이용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거나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뭐죠? 범죄죠. 범죄인이잖아요. 법은 누구 편 들죠? 범죄인 편 듭니까? 아니죠. 그래서 표의자 편을 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야 되죠. 왜? 표의자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법은 범죄인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부분만 갖고는 원래 취소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이 부분 때문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걸로 바뀌는 겁니다. 만일에 이 지문에서 이 앞부분이 없었다면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알고 이용한 거 이게 있기 때문에 취소 가능한 것으로 말이 바뀐 거예요.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답니다. 그러면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자, 차고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차고자는 원래 생각으로는 O였습니다. 동그라미. 근데 착각에 빠져서 X로 잘못 표시를 했어요. 그러자 상대방은 X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의사는 X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양자가 불일치합니다. 자, 이 경우 각자의 의사가 다른 상태인데요. 의사의 합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설문에서는 상대방이, 즉 이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답니다. 차고자의 진위는 뭐였죠? O였죠. 즉 상대방이 양보를 해준 거예요. 즉 착각은 누가 했죠? 차고자가, 표의자가 했죠. 이 표의자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다시 한번 또 양보를 해준 거예요. 동의를 해줬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럼 원래 그 차고자의 원래 본뜻과 일치가 된 상태로 만들어졌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이 양보함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잘못은 차고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또 차고자로 하여금 취소할 수 있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상대방 바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씩.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요, 이 차고자가 더 이상 취소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답니다. 즉, 차고자의 원래 본뜻에 대해서 상대방이 양보해줘서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고자, 원래 그 착각에 빠진 잘못했던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취소를 못 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법령 외에 다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자, 여기서 증여는 증여 계약이죠. 그래서 법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에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증여를 하게 된 계기가 또는 동기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공무원이 표의자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설명이 옳은 설명이었으면 괜찮았는데 이 공무원이 법을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표의자가 착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증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증여가 법률행위인데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결국은 공무원의 이 잘못된 설명으로부터 유발된 거였죠. 표의자가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법을 해석하다가 착각에 빠진 게 아니라 공무원이 이러한 착각을 발동시킨 거예요. 즉 유발시킨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를 좀 해봅시다. 원래 이 법률 행위가 있고요. 법률 행위에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죠. 근데 이 동기라는 것이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움직이는 기전이란 뜻이죠. 움직일 동, 기전을 할 때 기니까 움직이는 계기가 된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동기가 표시된 경우 예부에 표시되어서 상대방이 알고 법률행위 내용이 될 정도가 되면은 법률행위로 똑같이 봐서 여기에 동기에 착오가 있으면 법률행위의 착오로 봐서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동기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민법 제109조 적용도 없고 취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동기가 표시되어서 법률행위 내용이 되었을 때는 109조 적용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는 이거였죠. 지금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그 반대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거예요. 공무원은 어디 측이죠? 국가 측이죠. 증여받은 상대방 측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지금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색깔 바꿔서. 자, 공무원이 지금 이쪽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설명을 한 거예요. 즉 유발시킨 겁니다. 표의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유발시켰어요. 발동시켰어요. 그런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아도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 왔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법률의 내용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지문을 읽어볼게요.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자, 법률행위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 부분에 대한 착오는 이 앞부분에 대한 착오입니다, 지금. 이거는 원래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표시가 되지 아니하면 원칙상으로는 착오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죠. 원칙은 뭐다?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죠. 그러면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법률의 내용이 안 된 거예요. 표시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 행위를, 목적이 법률 행위를이잖아요. 근데 동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 착오라면, 이 말은 뭐 말냐면 공무원이 지금 증여받은 측에서 상대방이 법령에서 잘못해서 유발을 시킨 거예요. 상대방한테 발동시킨 겁니다.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죠. 왜? 표시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이 원래는 아니니까 취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동기는. 근데 표시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유발시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유발된 동기. 그러면 결국은 표시한 거나 같은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쌤쌤입니다. 표시된 거나 유발시킨 거나. 그래서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왜? 유발됐다는 얘기는 벌써 상대방 쪽에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내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정리할게요. 자, 동기의 착오가 있어도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고 두 개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이기 때문에 착오 취소 못합니다. 그러나 이 동기가 표시돼 버리면은 이 사이에 다리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법률행위 내용이 건너갈 수 있죠.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거예요. 표시에 의해서 이 다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착오 취소 요건을 갖추면은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화살표 반대방이 이게 유발된 경우도 이러한 경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착오 취소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 소멸한다. 이 소멸 이 부분이 틀렸네요.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했답니다. 그럼 매도인은 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제할 수도 있죠. 이 해제는 소급표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 채권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채권법에서 해제 요건을 갖추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제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요, 손해배상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취소권 행사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칙상 설명인데 이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앞에서. 자, 해제는요, 채권법에 별도의 제도예요. 그럼 요건을 갖췄으면 그냥 해제하는 거고요. 착오는 민법 총칙에 있는데 그 취소권이 요건을 갖췄답니다. 그럼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양자의 해제하고 착오 취소는 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각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 소멸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판례의감, 기억.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자, 이건 맞죠. 왜냐하면 하자담보 책임 제도하고 착오 취소권은 별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자 요건을 갖추면 각자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착오 취소권은 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니은.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표의자가 착오에 빠졌는데 경과실로 인한 거랍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죠. 착오에 한 거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즉 경과실이기 때문에 표의자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착오 취소를. 자,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한 경우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 이거 틀렸죠. 왜냐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이 착오 이유는요, 민법 제109조에 따른 거죠. 법에 따른 거니까 법에 적합하잖아요. 그래서 적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불법, 이게 틀렸죠. 그래서 불법 행위란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뭐죠? 알고 이용한 사람. 표의자가 지금 착오에 빠진 것을 알고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뭐죠? 범죄인이죠. 무슨 죄요? 사기죄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범죄이자입니다. 이쪽은 지금 상대방은. 자, 계속 읽을게요.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래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면은 이 잘못이, 표의자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이 상대방은 지금 범죄자예요. 법은 그럼 누구를 보호해주죠?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표의자 쪽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 없다가 틀렸네요.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해제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제 제도는 해제 제도로 별도로 존재하고요. 착오 취소는 착오 취소권대로 민법 109조에 별도로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달라요. 그래서 각자 요건을 갖추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해제권 행사한 후에는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의감.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착오 취소 규정은 민법 제109조인데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임의 규정이라 했죠. 그래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서 착오 취소를 이유로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그래서요. 그래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취소권 배제 약정은 유효입니다. 효력이 있어요.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표의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정에서 취소하지 않기로 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약정이 우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하다. 자, 미미하게 경미하게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례가 결론을 내렸죠.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착각이랍니다.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답니다. 자, 서명 날인을 지금 잘못한 거죠. 근데 앞부분은 거래 계약서예요. 즉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보증이에요. 연대보증 서면, 즉 보증 서면이죠. 매매는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증은 내가 빚을 갚는다는 거잖아요.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착각한 게 이 내용에 대해서 착각한 게 아니에요. 뭐 계약의 내용을 착각해서 연대보증 서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종이만 잘못 본 겁니다. 이 종이 잘 보세요.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종이를 잘못 본 거예요. 종이를 잘못 본 결과 서명 날인도 잘못된 거죠. 내용에 대한 착각이 아니죠. 그래서 이를 표시만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내용을 착각해서 보증서면 잘못 찍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종이를 지금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표시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의 착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매매계약 내용이나 또 연대보증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하고 그런 착각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의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그러면은 사기죄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착각에 빠졌어요. 근데 이를 알면서 이용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사기죄죠.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법은 누구를 보호하죠? 표의자 측을 보호해주죠.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범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표의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은 취소를 못 하는데 상대방이 범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표의자가 있고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표시가 돼야죠. 상대방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기가 표시되어서 법률행위 내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민법 제109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착오 취소 적용이 되는 거죠. 법률행위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표시를 했으면 법률행위 내용이 되니까. 근데 화살표가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유발시킨 경우죠. 이거는. 그럼 결국은 상대방이 또 알았다는 거고 유발당했으니까 표의자도 안 거고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이 되니까 민법 제109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상대방에 의해 유발됐다면은 동기라 할지라도 법률행위 내용이 되니까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유발이 되었으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자, 해제. 그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죠. 해제한 후에도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대표적인 게 원상회복도 있고 또 손해배상 책임도 있죠. 근데 착오 취소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취소권 행사해서 계약 전체 무효를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건데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이 이거죠. 해제는 해제대로 착오 취소는 착오 취소대로 별도의 제도니까 각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각자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가 아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민법 제109조에 따른 것으로 법에 적합합니다. 적법행위예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자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하면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고 그랬죠. 착오 취소권 행사하려면 중중 요건이 중중이었죠. 중요 부분의 착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로 봤죠. 근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했으니까 중요 부분 착오 중에서 첫 번째 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착오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인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러면 착오 취소를 못하죠.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 이용까지 한 경우는 이놈은 나쁜 놈이다. 사기죄다. 그럼 법은 범죄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럼 표의자 편이다. 그래서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비록 있었지만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입증에 대한 문제죠. 입증 관련해서 애우시라고 그랬죠. 중과실상, 과실상인 애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즉 과실상이에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집니다. 보실까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중과실상이 나와야죠. 그러면 상대방인데 상대방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근데 설문에서는 부인하는 자가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착오 취소에 의한 소급적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착각에 빠진 사람, 즉 표의자였죠. 그러면 그 반대편의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틀린 것, 판례의감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 없죠. 한번 보실까요? 표의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표의자는 O 동그라미를 의도를 했어요. 근데 잘못해서 X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표의자는 원래 뜻이 O였던 거죠. 이 표시를 믿고 상대방이 X로 한 거에 대해서 사인을 했어요. 서로 계약이 된 겁니다. 이 사정을 나중에 상대방이 알고서요. 표의자가 억울해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나 동그라미에 대해서 동의해줄게. 상대방이 양보를 해줬습니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해줬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O로서 효력을 발생해야겠죠. 그런데 설문에서는 착오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해버렸으니까 틀린 거죠. 상대방이 양보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 걸로 봐야죠. 그게 공평합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판례 입장이죠. 자, 사실에 관한 착오뿐만이 아니라 법을 잘 모르는 거 그런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번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자, 가정법이죠. 뭐뭐 알았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농지하고 하천 이거를 지금 착각했다는 건데 농지는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땅이죠. 근데 하천은 수심 한 30m 되는데 농사 못 짓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 맞습니다.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건 이렇게 되죠. 1번지 1번지였어요. 근데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거죠. 그럼 둘 다 잘못 봐버린 겁니다. 2번지로. 그러면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은 1번지이고 2번지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습니다. 다만 표시만 잘못한 거죠. 근데 민사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만이 되죠.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쪽으로 결론을 봐주죠. 민사관계니까. 그래서 1번지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오표시죠. 이거는 단순히 오표시는 효력이 없다. 오표시 무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표시 무해 원칙에 따라서 합의한 지번 1번 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1번지에 대해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해요. 취소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 이 증여가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은 증여받은 상대방 즉 국가 입장이죠. 그러면 표의자는 이쪽에 있겠죠. 표의자가 착오에 빠졌어요. 근데 왜 착오에 빠졌냐면은 국가 측의 공무원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설명을 잘못하니까 즉 유발을 당한 겁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근데 유발된 동기 착오가 이 동기이면은 원래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니까 착오 취소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유발이 되었다. 그러면 동기하고 법률행위 사이에 다리가 놓인다 그랬죠. 그럼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이 되어서 유발되었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법률행위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착오 취소 가능합니다.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틀린 것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이 법령상 제한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 있죠. 그린벨트 내에서는 개발행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거 못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매수인이 의도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죠. 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죠. 이 부분이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공장을 짓겠다는 거는 계기가 된 거죠. 이 토지를 산 계기, 동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린벨트 이거를 잘못한 거 이런 것은 그린벨트에 지을 수 없는데 지을 수 있다고 이 법령 제한을 잘 모르는 경우 이거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의 편의를 위해서요. 앞부분에서 법률의 착오도 착오 취소되는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동기의 착오에서도 법령상 제한 착오한 거 이것을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2번 주체의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보증입니다.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가압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압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압류가 무효랍니다. 그러면은 가압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최초의 생각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가압류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안 갑니다. 무효인 가압류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이 안 가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오 취소 없습니다. 상대방의 유발된 동기 착오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맞는 거죠. 원래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을 때만 착오 취소가 되는데 그 내용이 된다는 의미는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이 표의자, 이쪽이 상대방입니다. 근데 이게 표시된 건데 방향은 거꾸로 가는 게 있어요.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에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유발시킨 거죠. 유발된 동기 착오도 마찬가지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유발이 되었으니까 표시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경우는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동일성의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매매 목적물 동일성의 착오는요, 이거 중요 부분 착오 맞거든요. 그럼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근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했고 또 토지대장도 확인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중대한 과실이죠. 착오 취소를 하려면 중중 그 요건이 두 개가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중요 부분 착오는 맞아요. 그러니까 취소는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요건 봅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토지대장도 안 본 거예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느냐면 본인이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봤어요.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대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본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5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 중도금을 미지급하니까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죠. 해제권 나옵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해제의 요건을 갖췄으면 해제하는 거고요. 그와 별개로 착오가 있으면 민법 109조에 따라서 또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취소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